오늘은 메자나무나 황련, 황백, 골든실 같은 여러가지 특정한 식물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껍질 부위에서 주로 추출되는 천연 알칼로이드 화합물의 일종인 베르베린 성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식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식물은 차가운 땅 속에서 수많은 세균이나 곰팡이, 그리고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특유의 아주 짙고 영롱한 노란색을 띠는 고유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화학적으로는 질소를 함유한 염기성 유기 화합물로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생리 활성을 아주 강력하게 유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의 수천 년에 걸친 오랜 역사 속에서 황련이나 황백 같은 약재들은 몸속에 비정상적인 열을 내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과거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을 살펴보면 장염이나 이질 같은 심각한 소화기 질환으로 유행병이 돌거나 몸에 극심한 종기가 생겨 고생할 때 천연 해열제이자 강력한 지설제로 기묘하게 사용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온 원주민들 역시 골든실이라는 식물을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하여 눈에 생긴 염증을 씻어내거나 피부에 생긴 깊은 상처를 치료하고 감염을 막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유럽의 전통의학에서도 메자나무 열매와 뿌리를 활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고 황달을 치료하며 저하된 위장관의 활력을 높이는 데 오랫동안 처방해온 전통이 존재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조상들의 경험적 비방에만 의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전 세계 유수의 의학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과 유전자 분석 기법을 통하여 과학적인 작동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나 지질에 잘 녹는 지용성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드셨을 때 위장관 벽을 통과하여 혈액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다소 낮다는 점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상태에서는 혀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쓰고 강렬한 맛을 내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 드시기에는 세포가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되는 보충제는 화학적 안정성을 높인 염산염이나 황산염 형태로 정제하여 공급됩니다. 세포 내부의 에너지 센서이자 신체 대사의 스위치라고 불리는 AMPK 효소를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아주 독특하고 독보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우리 세포의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최근 발표된 전 세계 의학계의 대규모 연구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현대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만성 대사 질환을 다스리는 데 탁월한 효능이 완벽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과도한 포도당을 세포막에 존재하는 당 수송체인 글루트6포를 자극하여 세포 내부로 신속하게 흡수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식후에 혈당이 무섭게 치솟는 스파이크 현상을 효율적으로 억제합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아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의 성장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대사 건강에 이로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켜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올려줍니다. 또 지방세포가 새롭게 분화하고 비대해지는 경로 자체를 분자 수준에서 차단하여 신체 내부의 불필요한 지방 축적을 막아주며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인슐린이 제때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억제하여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대폭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놀랍게도 현재 병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널리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인 메트포르민과 비교했을 때 당화 혈색소를 감소시키는 효능이 거의 대등하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간 영양제인 밀크시슬이나 단순히 장 건강에만 관여하는 유산균 제품들이 단일한 장기나 특정 기능에만 국한되어 작용하는 일회성 성격이 강하다면 베르베린은 신체 세포 대사 전체를 유기적으로 아우릅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일반적인 혈당 강화제들이 장기 복용 시 간 수치를 높이거나 신장 기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과 달리 베르베린은 천연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으로서 신체 친화력이 높고 자연스러운 대사 흐름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 드시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불편함은 장내 흡수율이 원체 낮다 보니 미처 흡수되지 못한 성분이 대장에 고농도로 남게 되면서 발생하는 변비나 설사 혹은 복부 팽만감과 가스참 같은 소화기 증상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나 경구 당뇨약을 이미 처방받아 복용 중이신 분들이 함께 드시면 두 성분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가 과도하게 증폭됨으로써 위험한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가장 중요한 효소인 시토크롬 P450 계열의 작용을 강력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른 약물의 체내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에는 베르베린 성분이 태반 장벽을 쉽게 통과하거나 모유를 통해 연약한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뇌 손상을 유발하는 심각한 핵황달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복용량은 전 세계적인 임상 연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루에 500mg에서 최대 1500mg을 유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 번에 1000mg 이상의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위장관 장벽에 큰 무리가 가므로 반드시 500mg씩 잘게 나누어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 직전이나 식사 도중에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유리합니다. 만약 장기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쉬지 않고 드시면 대장 내의 정상적인 유익균까지 박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통 8주에서 12주 정도 꾸준히 드신 후에는 반드시 2주에서 4주 동안 섭취를 중단하는 휴지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에서 베르베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로는 한국과 아시아의 사냐에서 자라는 메자나무의 뿌리와 줄기 껍질, 그리고 한방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약재인 황련의 지하경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상추나 배추 같은 채소나 과일에는 이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으며 주로 맛이 거칠고 쓴맛이 강한 약용 식물의 뿌리 껍질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미 지역이나 유럽 등지에서 건강음료나 시럽 혹은 잼의 원료로 유통되는 골든실 추출물이나 바베리 열매를 통해서도 미량의 성분을 섭취할 수 있으나 함량이 낮아 보충제만큼의 대사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사실 중 하나는 캡슐 형태로 베르베린을 먹었을 때 실제로 장벽을 통과해 혈액 속으로 온전히 흡수되는 비율이 단 5% 미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5%의 성분은 장관 내에 그대로 머물면서 장내 유해균과 싸우는 데 쓰이거나 소화관을 통과해 그대로 배설되기 때문에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는 양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생체 이용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분자 생물학계에서는 간을 보호하는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과 베르베린을 함께 복용할 때 장벽의 배출 펌프가 차단되어 흡수율이 수십 배 이상 경이롭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장벽 세포에 존재하는 약물 배출 펌프인 피단백질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천연 바이오페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 성분과 조합하여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현 시점 주요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대사증후군과 초기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신 대규모 임상 시험 결과가 의학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철저한 통제 속에서 진행된 추적 관찰 연구에 따르면 베르베린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용한 집단이 가짜 약을 먹은 집단에 비해 내장 지방과 복부 지방률이 평균 12% 이상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에 관함용을 우려해 유럽식품안전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글로벌 보건 규제 기관들은 성분과 가공 과정이 불투명한 고용량 해외 직구 제품의 무분별한 남용에 대해 경고령을 내리며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선택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역시 베르베린을 장기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별 대사 효소의 차이를 인지하고 전문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조절하며 드셔야 장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매체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르베린 천연 알칼로이드 성분은 열과 빛 그리고 습기에 매우 취약하여 자칫 보관을 잘못하면 분자 구조가 파괴되므로 반드시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성분의 변질을 막고 효능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의학 전문가들은 베르베린이 당뇨병이나 비만을 단칼에 완벽하게 고쳐주는 만능 신약이나 마법의 알약은 절대 아니라고 거듭 경고하며 반드시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하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꾸준히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